보험금 전문가 올바른 손해사정사입니다. 손사님,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언제 변호사를 찾아가고 언제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궁금해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뻔한 말을 원하시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선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보수 때문입니다. 모든 손해사정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들은 착수금을 받지 않고 보험금을 받았을 때에만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수하는 시점에는 비용을 들 일이 없는 거예요. 반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착수금을 받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착수금을 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손해사정사를 먼저 찾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안내할 테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업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니 알려주세요. 네, 여러 부분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누구에게 판단을 맡기는지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손해사정사는 약관과 보험업법 등에 기반해서 보험금을 산정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뒤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험회사는 반드시 손해사정서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관의 논리에 따라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회사에 요청하는 것이죠. 이 선에서 끝나면 손해사정사의 보수 외에 다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깔끔하게 종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을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결국 손해사정 제도는 최종적으로 보험회사가 판단하기에 끝내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달리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소송을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보험사가 끝내 자신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 소송을 가게 되죠.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이제는 보험회사가 아닌 재판부에서 판사가 결정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줘야지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업무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보험회사와 소통해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손해사정사를, 법정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 그래서 손해사정사를 먼저 찾아가면 누구 선에서 끝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 처음부터 착수금 부담하기보다 손해사정사를 찾아가 보라고 한 것이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실손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사정사를 무료로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을 누르셔서 확인해 보세요.